소제목이 중국은 양이야 늑대야 이랬어요. 이 그림은 뭘까요? 이 사진은 무슨 비석 같아요. 그렇죠. 비석 가운데에 부조가 있죠.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의 무덤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징기스칸이 서역을 다 정벌했잖아요. 유럽까지 다 먹었죠. 징기스칸이 그 적은 인구, 그 소수 군대를 가지고 유럽 지역까지 전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끔찍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말 세워놓고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애는 살려줘요. 근데 그 위는 전부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은. 복수할지 모른다라고. 아주 처참하게 응징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의 군대가 온다 그러면 다들 도망가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다가 살벌하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어느 무덤에 묻혀있다 소문나면 누군가 분명히 찾아와서 해코지할 거다. 무덤에 묻혀있는 관을 빼내서 그 시체를 막 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야, 너 역적이었지? 해서는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을 시체를 끄집어내서 칼로 도막을 내는 부관참시 당할 것 같아갖고 내 무덤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이랬어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매장을 한 다음에 거기 일꾼들마저도 다 같이 매장을 시켜버렸겠죠. 그래서 지금 안 알려져 있어요. 이 징기스칸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징기스칸 원래 이름이 뭐죠? 테무친이에요. 테무친. 테무친이 주변의 부족들을 정복하거나 혹은 회유를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9 부족장이 이제 테무진을 징기스칸이라고 하죠. 칸으로, 위대한 칸으로 인정을 하는 그 회맹을 맺은 지역에. 아니, 제목이 중국은 양, 늑대? 이랬으면 여기에 응당 뭐가 와야 돼요? 양의 사진이 오거나 늑대의 사진이 와야 되는데 선생님은 왜 징기스칸의 기념비를 여기다 올렸을까요? 상상력? 1번, 선생님이 잠깐 착각했다. 2번, 징기스칸이 양이었다. 3번, 징기스칸이 늑대였다. 4번, 나도 모르겠다. 자, 몇 번? 3번. 정답입니다. 나연아, 이제 정답이 나왔잖아. 징기스칸은 늑대였다야. 그러면 징기스칸이 늑대인 이유, 늑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볼래? 왜 선생님이 징기스칸을 늑대에다 비유를 했을까? 항복한 자들은 살려놓고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늑대로 비유하신 게 아닐까. 아, 그러면 어떤 그 늑대의 잔인함을 얘기한 거야? 잔인한 거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는데 삭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은 처음에 몽골 갔을 때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을 푸른 늑대라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늑대는 맹수의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맹수의 왕은 북쪽이니까 사자라기보다는 호랑이였겠다. 그러면 우리 징기스칸은 호랑이에요. 백호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호랑이라고 안 하고 늑대를 이야기하더라고. 윤나연. 늑대 우두머리가 늑대의 다른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단독 행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늑대라고 하신 것 같아요.
늑대는 무리 생활을 하고 리더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 그런데 호랑이 얘네들은 혼자 외로이 혼자 있더라. 윤나연님 말이 맞았어요. 푸른 호수에 모였던 10인 요 뒤쪽에 보면 호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푸르허 그래가지고서 푸른 호수라는 우리말로 하면 그건데 거기에서 모였던 9명의 부족장과 태무진 징기스칸에서 10인입니다. 1206년 몽골의 부족장들 9명이 징기스칸으로 추대했다. 그래서는 전국에는 유라시아 대륙을 휩쓰는 몽골 제국을 일으켰다. 여러분 몽골하고 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나라, 중국의 원나라는 몽골 제국의 일부였어요. 그게 마치 몽골의 전부인 것처럼 하면 몽골 사람들 화냅니다. 니들 우리 그렇게 쫄로 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말이 뭐죠? 호연지기가 뭐죠? 선생님이 이제 몽골 처음 갔는데 기념품 샵에 가면 공항이건 박물관이건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그 기념품 샵에 전통 민예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이 천편일률적으로 딱 하나예요. 판화가 아닌데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그림 전체를 놓고 얘기하면 바닥에는 초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평선이에요. 그래놓고 거기에 게르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말, 양 이런 게 몇 개 있고 사람이 한두 명 서 있어요. 그리고 저 끝은 다 하늘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림이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이 나라 이 화가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 뭐 이렇게 표현을 이따위로밖에 안 해놓은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집 빌려갖고 돈 적이 있었어요. 몽골을. 와 실감했어요. 나중에 야 그림을 그렇게밖에는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실감을 한 게 가도 그냥 초원이에요. 가도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 그러면 선생님이 여름방학에 갔어요.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울 듯 하다가 시원해요. 나무 한 그루 없는데. 왜 시원했지? 초원이에요. 말을 달려요. 집을 탔어요. 다 20년 지난 것들이에요. 절대로 에어컨 빵빵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시원해져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그러죠.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요. 그런데 정수라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구름은 조각구름이래요. 몽골 하늘에 있는 구름은 축구 경기장 5개, 6개만 해요. 구름이 그렇게 커요. 그런 구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구름 밑을 한 1, 2분 이렇게 가죠. 그럼 또 구름이 거쳐요. 또 조금 한 4, 5분 가면 그런 구름이 또 나와요. 엄청나게 큰 구름이에요. 셰플 시간에 들은 내용 중에 모세가 유대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대요.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막이에요. 광야는 거의 사막지대예요. 나무 그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줘서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말이 나와요. 선생님이 그 성경 구절을 처음에는 야 뻥도 심하다. 어떻게 구름으로 뭐를 더위를 쫓아 이랬는데 몽골 갔다 온 다음에 믿었어요. 몽골 갔다 오니까 정말 그 구름 밑에는 수천 명, 한 10,000명 이상은 들어가서 쉴만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런 곳에서 유목민들의 시야가, 비전이 넓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농경민족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주성이죠. 한 군데 정착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걸어가면 얼만큼 멀리 내다볼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10시간 걸으면 많이 걷죠. 10시간. 10시간이면 1시간에 4km를 간다라고 했을 때 40km예요. 그런데 몽골족들은요, 유목민들은요, 걸어 다녀요? 3살만 되면 말 타요. 말을 타고 달려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말 타고 1시간이면 한 40km 갈걸요?
1시간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의 이동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에 비하면 10배예요. 그만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중국, 자기네 땅덩어리 그렇게 커요. 바깥으로 나갈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정착해 사는 게 행복해요. 몽골은 뭐예요? 만리장성 위쪽에 있었잖아요. 유목민족이죠. 말 달리자. 말 달리자. 이 노래가 거기서 나왔나 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몽골 꼭 가보세요. 호연지기가 저절로 커집니다. 징기스칸을 왜 호랑이가 아니라 늑대로 추앙했느냐? 해림 한정선이라는 사람이 그림이네요. 아다시피 호랑이 그린 거 보면 다 한 마리만 있잖아요. 근데 늑대는 군집성이죠. 집단 생활을 하니까는 3마리, 4마리 막 그렸습니다. 노마드 유목민족. 몽골이 아시아 대륙과 유라시아를 합쳐버렸는데 그 노마드 유목민족의 공로가 있다라면 뭘까 그랬더니 몽골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만족이죠. 남만, 북적, 동이, 서융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방금 동이 그랬죠. 동이는 뭐죠? 동이족. 동쪽 나라의 오랑캐. 오랑캐 이자야. 큰 화살이란 뜻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동쪽은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고구려예요. 고구려 사람들을 뭘로 표현을 했어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활을 잘 쏜다. 그래서 동이족 그렇게 얘기했어요. 몽골을 한족들 입장에서는 야만족이었는데 이 야만족인 몽골이 문명 문화 국가인 송나라를 깼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원 대몽국이라는 원나라를 1271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는 자기네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한족들의 문화를 잔뜩 기술을 잔뜩 챙겼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유럽에 전해줬다라는 거야. 그러는 바람에 유럽에 뭐가 생겼어요? 총이 생겼어요. 대포가 생겼어요.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4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죠? 화약. 화약을 서쪽에 전해줬어요. 몽골이, 유목민족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화살과 화약과 이런 걸 결합하다 보니까 총이 나오고 대포가 먼저 나온 겁니다. 몽골은 서쪽으로 정복을 하면서 동서간의 교역 네트워크를 형성해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좋게 평가하면 지역 간 이쪽 지역에서는 이게 우월한데 저쪽 지역은 저게 우월한데 그걸 합쳐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서간 교류를 통한 문명 발전에 기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의 가상 묘비명. 묘비명이 뭐죠? 이건 뭐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쓴 자기 묘비명이에요. 징기스칸 무덤 못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무덤을 만약에 찾게 된다면 아마 이런 헌사 내지는 묘비명이 새겨지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가문이 보잘것없다고 탓하지 말라. 징기스칸은 9살의 아버지를 여의었고 동네에서 내쫓겼다. 그래서 벌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가난하다라고 힘들어하지 마라. 그 초원에 쫓겨난 징기스칸은 들쥐, 마르모트라는 거 있죠? 그걸 잡아먹고 살았고 그 이후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전쟁을 했노라. 배움이 짧다고 자학하지 말라. 난 대학을 안 다녀서, 나는 대학원을 안 다녀서 이런 소리 하지 말란 거죠.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어. 학교라는 걸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법,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지? 이걸 잘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현명해지는 방법을 배웠다. 현명해졌다. 그런 이야기죠.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라고 기죽지 말아라. 그의 백성은 겨우 200만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려 뽑은 10만 명으로 아시아, 유럽을 제패했다. 엄청난 거죠.
막막해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지 마라. 그는 목에 이 춘향이처럼 칼 차는 거 있죠. 차고도 탈출을 했고 도망가다가 화살이 얼굴에 와서 박혔는데도 도망가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징기스칸의 적은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다. 즉 자기 마음속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극복했을 때.